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친구 말이죠. 감정적으로 깊은 대화를 시작하려 하면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심지어는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면서 결국 여러분을 혼자 남겨두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들은 왜 자꾸만 우리를 외면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이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은 비단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가장 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의 미스터리, 바로 회피형 행동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친구의 행동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넘어 그들의 진짜 속마음과 우리가 겪는 오해의 실타래를 풀어줄 강력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관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작은 위로이자 새로운 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회피형 친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 패턴을 함께 관찰해 볼까요? 회피형 행동은 일상적인 친구 관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하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 위로받고 싶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거나 심지어는 주제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감정의 문을 닫아 걸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할수록 멀어지는 듯한 느낌에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갈등 회피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회피형 친구들은 불편한 대화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 중에도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딴청을 피우거나 아예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는 이른바 일시불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기도 합니다. 마치 갈등이 없는 척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듯한 태도에 우리는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정면으로 마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강요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 불이행이나 관계의 깊이 거부와 같은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뒤늦게 미안하다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내는 식이죠. 약속 장소에 홀로 남겨져 기다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의 허탈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친밀한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상대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답답함과 함께 내가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맞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곤 합니다. 이렇게 회피형 친구들의 행동 패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무심하거나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이유와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자신을 꽁꽁 숨기려 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회피형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 특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뿌리를 찾아보며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탐구해 본다면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회피형 친구들의 행동, 즉 중요한 순간에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꺼리는 모습들은 단순히 무심함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 오래된 상처와 복잡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회피형 성향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랑과 보호를 받으려 하죠. 그런데 만약 부모가 아이의 감정적 요구에 일관성 없이 반응하거나 혹은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텅 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일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했다가 거부당하거나 혼란스러운 반응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 아이에게 세상은 내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부모가 독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아이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약한 소리 하지마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꽁꽁 숨기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약점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감정이라는 소중한 보물 상자를 꽁꽁 잠가두고 그 열쇠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어릴 적부터 형성된 이러한 방어적인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회피는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내면의 상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에 가까운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회피형 친구들이 다른 애착 유형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관계는 결코 혼자서만 맺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깊은 신뢰를 느끼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안정형 친구가 회피형 친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하면 회피형 친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친밀감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협적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정형 친구는 왜 내 깊은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만 멀어지려 해? 라며 속상해하지만 회피형 친구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를 몰아붙이며 숨통을 조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며 언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모든 작은 행동에서 자신에 대한 애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불안형 친구가 회피형 친구를 만나면 그야말로 마른 장작에 불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형 친구는 회피형 친구의 거리 두는 행동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더욱 매달리며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회피형 친구는 이런 강렬한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더 멀리 도망치려 하죠. 불안형 친구는 왜 자꾸 나를 밀어내고 외면해? 라고 절규하고 회피형 친구는 왜 이렇게 숨막히게 나를 속박하려 하지? 라며 답답해합니다. 마치 한쪽은 끊임없이 다가가려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뒷걸음질치는 기묘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표현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관계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결국 끊어질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러한 엇갈림은 관계를 깊은 오해와 상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합니다. 회피형 친구는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비회피형 친구는 회피형 친구의 행동을 개인적인 거부나 무시로 받아들이며 깊은 배신감과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나침반을 들고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려 하는 것처럼 결국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회피형과 비회피형 사이의 충돌은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심리적 배경과 애착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뿐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엇갈리는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들고도 같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이제는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오해의 장막을 걷어낸 다음 관계를 위한 지혜를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회피형 친구를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겠죠. 마치 섬과 같은 그들의 내면, 세계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첫걸음이 된답니다. 성급하게 다가가거나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니까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낯선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일일 수 있죠. 그러니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라고 재촉하거나 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다그치기보다는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신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방식대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일 겁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안부를 묻거나 함께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감정과 필요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니까요. 회피형 친구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거나 지친다면 솔직하지만 차분하게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마치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의 균형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그래야 당신도 그리고 그들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를 오직 상대방에게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회피형 친구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의 이러한 변화가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관계는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피형 친구의 차가운 외면과 관계 속 거리두기는 결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혹은 자신의 취약한 내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마치 갑옷을 입고 세상과 맞서는 전사처럼 그들은 감정의 칼날에 베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거죠. 그들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어쩌면 깊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과 함께 심층적인 이해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와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과거의 오해와 서운함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커다란 감정적 해방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회피형 친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성향이나 애착 방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과 관계를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비난하고 바꾸려 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비단 회피형 친구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시죠?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회피형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가 외면했던 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시선과 따뜻한 이해를 더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